우리가 설해산 찬반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으니까 동전을 딱 던져서 앞이 나오면은 찬성, 뒤가 나오면 반대. 자기 생각과 상관없이 그렇지. 던져서. 딱 해서 딱. 찬성이네. 네네. 아. 나 반대할게요. 아, 그럼요. 나는 무조건 운동하는 반대. 시흥을 대표하는 유튜브 채널 시흥TV에 오신 시민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동환 기자입니다. 성민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시흥서울간 민자 유료 도로 네. 소래산 터널 네. 관련해서 사실은 찬반 논쟁이 있는데 네. 우리 그 시민 여러분들이 잘 그걸 많이는 모르시는 것 같아서 다 같이 알고 좀 생각해 보자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시흥 서울간인가요? 서울 시흥간인가요? 그거는 뭐 이 도로의 명칭은 시흥 서울간 연결도로 민간 투자 사업. 구간은 신천동부터 부천시 범박동까지 4.88km 왕복 4차로의 도로인데 지금 현재의 서해안로가 그 고가도로 위로해서 소래산 옆으로 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병목 구간이고 교통량이 많은 때는 정체가 심하다 보니까 이 도로를 터널로 소래산을 관통해서 개수 IC까지 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소래산을 파괴한다라는 측면, 이거를 시에서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비용적인 건가요? 네네. 한 두 가지 정도의 맞습니다. 큰 틀에서 반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좀 재정적인 부분부터 이게 사실은 정부의 불평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네. 싶은 지점이 뭐냐면 실시협약이 이제 맺어졌다고 해요. 네. 올해 이제 2월에. 근데 그 실시협약의 내용에 대해서 비용을 시가 민간 사업자는 어떻게 부담하는지 그걸 이제 사실은 지금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나요? 네. 아, 알고 계세요? 저도 모릅니다. 시에서도 브리핑을 했던 것 같아요. 비용적인 측면에서 서해안로를 확장했을 경우에는 사업비가 약 1,200억 정도. 그때는 이걸 시가 먼저 부담한다. 시흥서울간 민자도로. 2,500억이 네. 들어간다. 근데 이거를 민간 자본, 그러니까 사업자가 부담한다는 거고, 저는 이제 궁금한 거는 초기에는 그렇다. 근데 이제 설립 조건을 구체적으로 보면 예. 어느 조건에서는 이제 뭐 마이너스가 나올 경우에 시가 보존해주고 이런 추가적인 투입 비용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런 비용에 대해서 사실은 공개가 안 되면 이걸 반대하는 쪽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거일 네. 수 있고 네. 그런 부분에서 일단 좀 정보가 불평등한 거 아닌가. 찬성해야 되는 주장을 하게 되면 지금 이 사업은 BTO라는 사업 방식이란 말이에요. 민간이 이것을 건설해서 운영을 하고 소유권을 시에다 넘기는, 운영을 하면서 공사에 들어간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예전에 의정부 동전철이나 용인 같은 사례에서 수익률이 나오지 않아서 지자체에서 엄청난 돈을 보존해줘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런 방식을 MRG 방식, 근데 그 방식은 이미 폐기된 네. 방식이에요. 그래서 민간 사업자가 이 도로를 만들어 놓고 운영하는데 수익이 나오지 않더라도 시에서는 보존해주는 건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신단 말이에요. MRG는 뭐 네네네. 최소 그 운영 수익 보장인 것 같고 네네. 이제 그게 MCC라고 바뀌었대요. 네네. 그게 최소 비용을 보존해주는 네네. 개념인 것 같은데 이제 얼마 전에 수원시의 김영진 국회의원이 예. 그걸 이제 언급하면서 MRG에서 MCC로 바뀌었는데 MCC에서도 지자체에서 보존하는 비용이 계속 늘고 있다. 어쨌든 그런 비용 보존 방식도 그렇고 그럼 그 데이터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에서 브리핑하는 거는 네. 초기에 이건 1,200억짜리, 2,500억짜리 해서 딱 이게 싸긴 한데 만들 때 말고 운영을 하면서 로스가 날 경우에 시가 분명히 이걸 보존해주는 조건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럼 그거는 뭐냐 했을 때 이걸 알려줘야죠. 사업자가 이 사업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도 그 손실분도 사업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다. 우리 시의 위험 부담은 재정적인 위험 부담은 없다. 그런데 사업자가 운영을 한 30년간 해야 되는데 예측한 차량 통과 대수에 미치지 못해 계속 적자가 막 발생하면 이 사업자가 결국엔 파산해야 될 것인데 그렇죠. 그때 우리 시는 그 손실을 메꿔줘야 되느냐. 그게 지금 또 SPC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시가 그 SPC가 파산이 안 되게끔 막아야 되니까 계속 보존해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제 흘러갈 수가 있다는 글쎄요, 거죠. 근데 그거는 저는 좀 생각이 틀린데 그런 무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시가 이걸 파산하면 제3자 인수 방식을 통해서 넘어가게 될 건데 우리 시가 입찰에 참여해서 건설한 금액보다 좀 낮게 인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서해안로 확장하는데 1,200억을 시가 처음에 부담하는 게 시 재정상 어렵다라고 하고 있단 말이야. 그냥 추후에 근데 뭐 문제가 생겼을 때 네. 시가 인수한다 그때 가서는 그때는 할 수 있다. 우리가 비용 부담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MCC 방식이라면 이게 교통량이 없어도 최소 비용 보존을 해줘야 되는 거고 네.
저도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알고 한 얘기는 아니지만 아마 SPC가 파산하게 됐을 때에 뭐 계약 해지의 경우에 부담해야 되는 손실 비용이 있는 걸로 알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그러면 명확하게 시에서 계약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해주면 사실 이건 끝나는 문제거든요. 이거를 서로 뭐 말 안 해주고 하니까 다른 시 사례나 이런 걸 갖다가 돼서 이런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시는 그냥 이런 거 아니다 네. 라고 하면 사실 문제는 없는 건데 네. 이제 좀 넘어가면 경기연구원에서 교통량을 뭐 3만 뭐로 했었는데 네. 지금 여기서는 4만 몇으로 이제 좀 책정을 해서 교통량이 좀 부풀려졌다. 그래야 이제 수지 타산이 좀 맞겠죠. 그런 것도 이제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중립적인 어떤 그 전문기관에서 하는 평가도 굉장히 뭐 신뢰도는 있다고 생각해요. 신뢰도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업에 직접적으로 뛰어들어야 되는 전체적인 위험을 부담하고 있는 이 사업자가 이 수익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은 굉장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자가 한 평가가 굉장히 냉정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해요. 찬성하는 입장에서. 지금 굳이 찬성을 해야 돼서 지금 어려우신 거 아니죠? 살짝 어렵네요. 역할 얼마나 배우들 어렵겠어. 반대하는 시민단체들하고 시하고 뭐 공청회를 했었던 것 같아요. 면담도 했었고. 경기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네네. 통행량이 늘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왜 진행하냐라고 했을 때 시에서는 경기연구원은 시흥시장만큼 비전에 대한 고민이 없을 거다라고 받아치는 이거에 좀 의심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 연구의 베이스와 그리고 데이터를 어떻게 반영했는지 이런 거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죠. 시흥시장이 밝힌 그 내용도 사실 좀 이렇게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100곳에 이제 뭐 해양경찰서도 들어오고 그리고 거북섬, 경제자유구역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서해안 라인에 이제 가동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이든지 다른 곳에서 들어오는 그 인구 유입이나 아니면 유동 차량 같은 것들 생각 안 할 수 없을 것이고 그런 것까지 데이터에 다 반영되어 있는지는 한번 살펴봐야 될 일인데 시흥시장의 입장에서는 아마 그러한 비전을 생각할 때 당연히 빠른 통로의 도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존의 광역교통 개선 계획을 네. 반영하면 비용 자체가 사실은 중앙정부랑 분담해서 하기 때문에 그걸 포함시켰으면 서해안로 확장이요. 네네. 이걸 그때 포함시킬 생각을 왜 안 했냐라고 이제 또 따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답변이 이제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미 소래산 터널 민자 사업자랑 얘기가 되고 있는데 포함시킬 이유가 없었다라는 식으로 오니까 그랬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민간에서 이 사업을 2007년부터 지금 진행하자 이렇게 계속 제안이 있었던 건데 민간에서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시의회나 이런 동의도 계속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시키지 않은 게 시 행정 입장에서 맞지 않았나? 언론 보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예전에 임평택 시장 도의원일 때 소래산 보호조례 만드는 거에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그때 지금 이제 국회의원이 문정복 의원이 네네. 이제 이복희 시의원하고 같이 네네. 이제 조례를 발의했죠. 그래서 소래산에 대한 보호 의미 취지가 되게 무색해지는 거 아니냐 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이 문제를 이제 다룬다고 했을 때 뭐 재정적인 것 이외에 소래산 보호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생각했었어요. 그동안에 반대했던 이유가 소래산에 터널을 뚫는 것 이것이 자연을 훼손한다 라는 그런 프레임이 있었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이제 봤더니 제안하는 이 노선이 표에서부터 한 40m 대심도로로 들어가는 아주 깊은 그 지하터널을 뚫어서 가는 거예요. 소래산에 아주 근접해서 만약에 터널을 뚫는다 하면 이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소래산에서 멀리에서부터 이제 들어가서 뚫고 멀리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래산 외형에 그 변화는 없는 건데 오히려 시에서 재정 부담으로 오히려 확장하는 쪽이 더 외형적으로 손해를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그거는 뭐 다 사실 전문가가 아니니까 우리가 지하로 뚫는 게 어떤 이산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시에서도 뭐 문제 없다 정도인데 소래산 보호 조례 보더라도 시민하고 같이 좀 협의해서 소래산 보호 종합 계획을 수립하거나 뭐 이렇게 운영회를 구성해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도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지하로 뚫든 뭐 어떻게 하든 이 소래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평가가 좀 시에서 그럼 해주든지. 그냥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뭐 소유권이라는 거는 뭐 지상과 공중과 지하에 다 미친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소래산의 환경적 가치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제 뭐 저도 뭐 환경 전문가는 아니지만 500원의 뒷문이 나왔으니까 사실은 깊이가 완전 지하 터널이라는 게 이건 어떻게든 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근거가 과거에 이거 반대했던 또 논리거든요. 이게 사실은 소래산 보호 취지. 그때는 소래산에
피해가 가는 거였고 지금은 피해가 안 간다. 이건 좀 납득하기 어렵죠. 100%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가 가는 쪽인 거죠. 그건 뭐 맞는 거예요. 맞는 건데 피해가 얼마나 최소화되느냐에 대해서 따져야 될 거고 서해안로를 확장해도 설해산을 깎아야 된다니까요. 그건 어떻게 그런 거야? 산을 절개해서 이쪽 면을 깎지 않으면 밑에 쪽은 죽어지예요. 사람이 있는 곳을 내쫓기는 힘들 것이고 설해산 쪽을 깎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쪽 절벽을 다 치고 나가야 될 거고 깎는 면적이 더 커질 거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면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노영수 의원이 그거를 그 서해안 확장 시와 터널 이제 관통 시에 대한 영역을 비교 영역을 좀 하자. 네네네. 근데 그게 하면 사실은 또 문제 해결이 됐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다툼이 시민이 반대하고 네네네. 시가 뭐 관철시키려면 최소한 그 정도는 해줘야 납득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이 너무 어물쩍 넘어가는 거 아닌가. 아니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그 부분은 저도 안 돼. 반칙이야 이거. 동감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죠. 그럴 수 있다고 해야지. 왜 해야 되냐고 해야지 지금. 시의 교통을 얘기할 때 대중교통이 원활하게 될수록 통행량은 줄어들죠. 그럼 이게 사실은 이제 모순인 거예요. 대중교통을 발전시킬 명분도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대중교통만으로 소화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중교통을 타고 오기에는 또 불편한 상황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울 쪽에 있는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이 뻥 뚫린 도로로 그냥 오는 것이 훨씬 자기의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또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하거든요. 시민들하고 이제 공청회 했을 때 시흥시장이 네. 이제 답변한 것 중에서 이게 과연 이제 미래 세대의 어떤 이런 환경하고 맞냐, 구시대 토목, 그런 건 그 측면 아니냐. 지금 뭐 얼마 전에 언론 보도 나왔듯이 드론 택시 이게서 뭐 인천공항에서 여의도까지 20분 만에 나른다는데 이걸 지금 논의되고 있는 시대에 지금 터널 뚫어서 그렇게 한다는 게 좀 구시대적이지 않냐라는 거 있고 이제 미세먼지 기후변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해봤냐라고 했더니 시흥시장이 중앙정부도 다 밀고 그렇게 하지 않았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실수라고 봐요. 물론 뒷면이 나와서 그런 거지만 네. 급작스럽게 그런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교통량이 줄어들 것이냐 라고 생각했을 때는 저는 좀 부정적이라고 생각해요. 드론이 뭐 1, 2년 안에 날아다닐 수 있는 구조는 아닐 거고요.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것들도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이것이 상용화돼서 우리가 이제 피부로 느끼게끔 막 왔다 갔다 할 정도의 뭐 무인체나 이런 것들로 가동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특히나 드론 택시가 서울을 날아서 시흥까지 오려면 제가 봤을 때 소래산 위로 다니면 소래산 어떻게 할 거야? 새랑 부딪히지. 그러니까 그거 환경 파괴 아니야 그거? 시에서 일단 공청회하고 반대 입장에 계신 시민 여러분 말은 듣지만 이건 절대 뭐 관철할 의지다 우리는 다른 생각 없다 라고 하는데 어떤 토론이 되겠어요.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 안 주고 있다. 지금 말씀 재정에 대한 실시협약 체결한 이후에 어떤 조건으로 정보 공개하면 되는 거거든요. 정보 공개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에 갖고 있는 거는 시민들한테 공개하는 게 원칙인데 그러니까 정보에 격차가 있다라는 부분은 저도 많이 동의하는 부분인데 이 얘기가 2007년부터 시작되었고 그 중간에 정지되어 있다가 이번 그 시위에서 문제가 불거지면서 토론 양상도 있었고 또 의원들이 동의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 그 시의원들이 면밀히 좀 살펴보지 않았을까 하는 좀 생각도 있어요. 근데 시민사회가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 알지 못한다라는 거는 너무 오래된 얘기였던 거예요. 좀 이슈화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죠. 지금은 시민단체와 몇 곳에서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전체 시민의 여론이다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고. 그 사실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부 반대하는 우리 시민단체와 시 사이에 논의가 되는 걸로 하지 말고 우리 1000만 구독자였으면 좋겠는데 800 구독자도 같이 한번 알자 이러는 거예요. 800만이었으면 좋겠다. 시에서 정보 공개를 안 할 사유가 있을 거예요. 뭐 법에도 있고 민간 사업자의 어떤 영업 비밀에 해당해서 불가피하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사실 비공개 사유를 또 얘기해 줘야 되거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이걸 원하는 시민분들하고 소통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이 문제가 반대하는 측에서 시민들의 큰 공감대를 얻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뭐 찻잔 속의 태풍처럼 고안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시민들이 잠깐만요. 전화가 와서. 네.
공교롭게도 방금 지역구 의원께서 유튜브 찍는데 지금 전화가 와서 그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설해산 안쪽으로 이제 터널을 뚫으면 밑에 이제 안반층이 나오기 때문에 그 안반이 어떤 공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또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서해안로 있잖아요. 서해안로 밑으로 이제 터널을 뚫으면 설해산의 훼손도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땐 그 일대가 거의 다 안반입니다. 암이기 때문에 캔서 아니고요. 스톤. 네. 유학파네. 우리 시흥시 소래산 보호조례. 시흥시의 상징 소래산의 자연자원, 자연생태계 보호.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 네네네. 안 됩니다. 뚫으면. 전 반대. 반대. 이 문제를 그냥 소래산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프레임만을 가지고 반대할 것이 아니고 시민들한테 어떤 환경적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납득이 가는 것이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반대. 그 시에 대해서는 그 자료 좀 주세요. 그 자료 주고 공개하세요. 그 공개해가지고 그거 보고 다시 한번 논의합시다. 그럼 돼요. 실시협약 어떻게 했어? 조건이 뭐야? 그거 일단 보고 나서 좀 얘기할 수 있도록. 아니 저 시에 아무 위험이 없다고 하더라니까. 근데 참 이게 애매한 게 소래산이 남동구, 시흥시, 부천 세 개로 분할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흥시 소래산 보호조례 제3조 제3항 시장은 소래산의 효율적인 보호를 위하여 소래산을 관할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소래산 보호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거 하셨어요? 이거 했냐고. 아유 했겠죠. 했겠지. 아유 맞아. 이건 했겠지. 이것도 안 했으면 뭐 아유. 근데 자, 우리 오늘 시흥 서울 민자도로 관련해서 소래산 터널 관련해서 얘기 나눴는데 이거 보시는 분들도 한번 좀 소래산에 대해서 터널이 필요할까 아니면 서해안을 확장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아까 또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사업을 하든 사업을 하지 않든 시민의 공감대를 얻어가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커요.